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고향센터 가족들은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가 이제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오늘 이렇게 우리 안전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 주제는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 두 번째 강좌예요. 우리 KDFS는 전 종사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금년에는 연초부터 그런 대형 사고가 많이 나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만은 안 다치고 안전하게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안전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센터 가족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2시부터 1시간 이렇게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 그리고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화재 대응 및 소화기 사용법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표지 종류를 공부할 거예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안전 표지를 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그걸 우리가 판독을 못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무시하면은 또 우리가 위험해지니까 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이런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최희석 센터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안전을 위한 공부하면서 먼저 친절한 고객 서비스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문만 복내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 밝은 얼굴, 명랑한 얼굴이면 집에 복이 그냥 넝쿨째 쑥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문만 복내, 이런 속담을 우리 어른들이 계속 이렇게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절한 고객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을 소문만 복내로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우리 고향센터 가족들은 전부 소문만 복내에 잘 어울리는 얼굴이세요. 지금 전부 환하게 웃는 얼굴 맞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서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객이 우리의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이 5가지가 있답니다. 이걸 크게 구분했을 때 첫 번째는 신뢰성과 확실성과 실체성, 그리고 이해성과 이제 민첩성, 이런 5가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고객이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 첫 번째 기준은요, 신뢰성인데요. 이 신뢰성은 뭔가 하면은 과연 이 KT를 이용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약속들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큰 그림을 놓고 우리를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약속을 지킬 만큼 준비가 돼 있고 이걸 실행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실행 능력을 보는 거를 고객이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객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이게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준은요, 확실성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질문을 받던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제 고향 타워에 손님이 이렇게 딱 나타나 가지고요. 나 이거 이런 요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왔는데 이거 누구한테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야? 딱 했을 때 그냥 저쪽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게 아니고, 예, 요 사무실에 어느 분이 담당을 하는데 이렇게 요거를 제시하시면은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안내를 하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이쪽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업무에 관한 지식과 고객에 대한 예절과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이제 우리를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실체성인데요. 우리 시설이 얼마나 반듯하게 깨끗하게 이미지 좋게 환경을 잘 갖추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또 외모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친절과 연결해서 실체성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준은요, 이해성인데요.
고객의 질문이나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을 잘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이제 정말 예의 바르게 반응을 잘 보이고, 고객이 나타났을 때 또 관심을 보이고, 고객을 잘 배려를 해드리는지,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고객이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균형 있는 그런 이제 자세를 갖추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가하는 기준 5번째는 민첩성인데요. 이 민첩성은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의욕이 있느냐, 열정이 있느냐,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친절하게 이렇게 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와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고객이 이렇게 아주 차원 높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의 눈이 그만큼 이렇게 이제 상당히 보는 눈도 높고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금방 말씀드린 5가지 기준, 신뢰성과 확실성, 실체성, 이해성, 민첩성, 이런 5가지 기준으로 놓고 이제 우리를 평가하는데, 이 5가지 기준에 제일 골고루 다 관련이 있고 해당이 되는 걸로는 이제 웃는 얼굴과 우리의 친절한 마음가짐, 이게 이제 이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기준이 되고 평가의 툴이 되는 이런 이제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부터 적극 좀 실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절한 인사가 이제 또 친절을 대표하는 기준이 될 텐데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예, 제일 먼저 딱 이렇게 인사할 대상, 고객, 상대방과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눈을 맞추는 게 인사고요. 눈을 안 맞추면 그건 인사가 아니에요. 첫 번째 기준, 눈을 맞춘다. 두 번째 기준은요,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그 상대방도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요. 우리 이제 고향센터 가족 여러분도 이렇게 이제 강사를 만났을 때 강사가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이제 그냥 손님이 딱 이렇게 인상을 쓰고 막 이제 표정이 무겁고 하면은 불편해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는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안녕하십니까, 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요. 그러면서 요 15도 정도 상체를, 요 각도로 15도 정도의 상체를 숙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중한 인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한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인사를 하는데, 이거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다 이렇게 묶어서 정중하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친절한 인사 한 세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요, 재발생 사례 유형과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별 탈 없이 가다 보면은 안전의식이 조금 희박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좀 이렇게 이제 경각심을 좀 잘 이렇게 환기시켜 드리려고 작은 촛불 하나가 거대한 도시를 삼켜버린 이 대형 참사를 사례로 하나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초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리역에서 일어난 참사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때는 이제 45년 전 77년도 11월 11일 저녁 때였어요. 그 인천을 출발해서 광주로 가는 그 화물열차가 이제 이리역에 딱 들어서고 있었어요. 이 화물열차에는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제 그 폭약, 위험물이 1250 상자 30톤을 이제 적재를 한 상태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이제 여기 이리역에 이제 딱 들어와서 여기 시작서부터 아주 악몽의 시작은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이 됐어요. 한국 화약의 이제 호송원 신무일 씨가 이제 호송 담당으로 그 화약을 이제 운반해서 이렇게 이제 이리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 이리역에 이제 근무하는 영무원이 이 위험물은 빨리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거 원칙을 무시하고 우리 추운데 이렇게 고생하는데 뭐 막걸리 값 좀 없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급행료를 요구를 했는데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다리라고 딱 차단을 해버리고서는 아주 그냥 무시를 해버리니까
이 답답한 마음에 이제 이제 신무일 씨가 이제 역앞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고 소주를 한 병 마시고 이러고서는 다시 이제 화약 열차에 승차를 했어요. 근데 화약 열차 이제 속이 어두우니까 양초에다 불을 붙여가지고요. 그 화약 상자 위에다 딱 올려놓고 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초는 이제 아시다시피 촛물이 싹 흘러내리고 점점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이제 그 넘어지면서 화약 상자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초대형 폭발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 폭발로 이력의 깊이 15m, 직경 30m의 큰 웅덩이가 파일 정도로 이제 폭발이 이루어졌는데 이 웅덩이 파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지축이 흔들리면서 이 역에 주변 500m 반경 내에 있는 건물 거의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피해가 났는데 인명피해는 1,402명의 인명피해가 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피해 가옥은 7,633동이 깨지고 망가졌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이재민이 1,674세대 7,800여 명이 당장 집에 못 들어가고 그 체육관으로 학교 강당으로만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이재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런 엄청난 사건 속에도 이제 호기심을 유발하는 별난 특별한 뉴스가 또 있었어요. 이리역 근처의 극장에서 이제 하춘화 쇼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폭발 사건으로 인해서 극장 2층이 그냥 통째로 무너져 내리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기 이제 노래 부르던 이제 이 하춘화 씨가 그대로 그냥 쓰러지고 이제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여기 이제 사회를 보던 이주일 씨가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하춘화 씨를 살려보려고 들쳐업고 이제 내달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여기 좀 긴급히 치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 하춘화 씨는 이제 점검을 했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충격으로 다 쓰러져서 잠깐 정신을 잃었었던 것 뿐이지 이제 정신을 회복하고 보니까 몸에는 타박상 정도만 있었고요. 진짜 환자는 정작 이 업고 달렸던 이주일 씨가 더 크게 다쳐가지고 이 머리가 이제 두개골이 막 이렇게 깨지고 여기서 피가 막 쏟아져가지고 온몸이 피 범벅이 돼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주일 씨가 이 사람이 업고 온 이 사람이 더 큰 환자라고 이제 먼저 치료를 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런 엄청난 위기 속에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이 완전히 빛을 발해가지고요. 이분이 이제 이런 미담이 막 이렇게 뉴스를 타면서 이제 이분이 완전 무명 사회자에서 완전히 최고의 이제 그런 인기 MC가 돼가지고요. 이분이 이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뭐 못생겨 죄송합니다 이런 유명한 말도 남겼고요. 나중에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이제 금연 홍보대사도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이제 하춘화 씨는 이렇게 이제 열심히 가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리역 참사가 주는 교훈과 예방을 위한 다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왜 우리한테서 다 이렇게 잊혀지고 말았나 하면은요. 95년도에 이리시하고 익산군이 통합이 되면서 익산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익산시로 불리고 역은 익산역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제 이리시, 이리역은 다 이렇게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도 다 잊혀버렸어요. 그럼 이 사건을 일으킨 이 사건 신무일 씨는 왜 촛불을 밝혔을까요? 별 탈 없이 화약을 싣고 인천에서 광주를 계속 오가면서 아무 탈 없이 안전하게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안전의식 조심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촛불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고 불이 붙어버리니까 이걸 불을 끌라고 시도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는 그냥 이 폭약 터지면 자기가 먼저 죽으니까 그냥 내달려가지고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이분이 이제 재판받고 감옥 징역 10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위험물은 빨리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이리역의 직원 영무원들은 왜 이걸 못 가게 했을까요? 이것도 그냥 그 추운 날 뭐 이렇게 좀 뜯어볼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영무원 두 사람도요 그 징역 10개월 언도받고 감옥살이 했어요. 그리고요 이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경각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열심히 잘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안전사고 없이 지금 근무를 잘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사고 없이 잘 근무해 나가는 이때가 사실은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안전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조심하고 있지만 우리 환경 주변에는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 안전수칙을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요. 그 공부해서 안전수칙을 전부 숙지를 해가지고 이걸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자꾸 강조하나 하면은요, 이런 이제 안전을 위한 보호 장구를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놔도 실제로는 그걸 착용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현재까지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런 이제 대형 사고를 제가 이렇게 소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께 한 번 더 경각심을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잘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려요. 그리고 재해 사례 한 건 더 좀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지 나무 가지 작업, 가지 치는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크게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사다리가 여기 세워놓고 올라가는데 사다리 다리 한쪽이 땅속으로 그냥 쑥 들어가면서 균형을 잃고 그냥 추락해서 크게 다쳤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단한 위치에 안전하게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대충 설치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다리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해야 되는데 2인 1조로 이제 못한 게 사실은 또 문제였죠. 그래서 여기 또 하나는 개인 보호 장비,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이걸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분명히 지급을 받았을 텐데 이걸 착용을 안 하고 그냥 대충 올라간 게 사고의 원인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더 많이 다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그 감독관들이 와가지고요. 아, 왜 이거 안전모 안 썼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요. 그걸 안전모 이제 지급받았는데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못 썼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요. 그 이제 본인한테 이렇게 이제 벌과 금이 과징금이 나와요. 과태료가.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과태료 면하려고 아니 난 지급받은 적 없다고 그냥 오리발을 팍 내밀어 버리면은 회사에서 더 큰 책임을 또 져야 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솔직하게 깜빡했습니다. 정말 저 아주 100%잘 쓰고 다니는데 오늘 깜빡했는데 앞으로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과태료도 좀 이렇게 조금 봐줄 수 있는데 그냥 그 책임 면하려고 전혀 받은 사실 없다고 그냥 이렇게 또 거짓말하거나 잡아뛰면은 문제가 또 이렇게 확대가 돼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작업 중을 알리는 표시판 설치하고 유도자 배치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요, 사다리 오르내릴 때는 정말 이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천천히 안전하게 잘 이동을 하는 거 꼭 지켜주셔야 돼요. 다음에는요, 제 사례 한 건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옥내 계단 통행 중에 넘어져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경비원이 지하 1층을 내려가던 중에 이 발을 헛디뎌 가지고요, 넘어져서 여기 이 자리에서 이제 넘어졌는데 여기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저 밑에 바닥에가 떨어지면서 뇌진탕으로 사망을 했어요. 이 나이 좀 드신 이제 근로자가 음주하시고 흡연도 하시고 점점 노화로 인해서 이제 성인병도 생기고 그러면 이제 퇴행성 질환들이 이렇게 전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반사신경이 둔화되고요. 나 여기 여기 뭐 안전하지 뭐 이렇게 다 자신만만해도 그런 반사신경이 둔화되고요. 균형 감각이 퇴화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넘어서 떼굴떼굴 굴르면은요, 꼭 이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머리를 다쳐서 되게 그 머리 충격으로 뇌진탕으로 이렇게 사망하는 비중이 높아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이동할 때 절대 슬리퍼를 신은 채로 이동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있다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구두가 갑갑해가지고 잠깐 벗어놓고 실내화를 신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슬리퍼를 신은 채로 이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미끄럽고요. 이 걸려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요,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필히 착용하고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복도나 이제 계단에 이동할 때 혹시라도 어느 계단에 이렇게 지하에 내려가는데 계단에 전등이 끊어지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럼 그때는 딱 중단하고요. 먼저 조명을 확보한 다음에 이동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 이제 그 순찰도 전부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하려고 무리하게 막 서두르고 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안전을 첫째로 생각하셔야 되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손전등을 필히 지참을 하고 가셔야 거기 혹시라도 전등 끊어져서 캄캄한 데는 손전등을 활용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도록 그렇게 철저한 대비를 꼭 해주세요. 다음에는요, 우리가 뭐 평생 내 옆에서 이제 화재가 안 나야 되겠지만 화재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재 대응과 소화기 사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화재 대응 및 소화기 사용법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어쩐 일인지만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화재를 발견했을 때는요, 일단 불이하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외쳐야만 주변에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대피를 하든지 같이 불을 끄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하고 큰 소리로 먼저 외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소방서에 119 화재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때 정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뭐 평생 처음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당황해가지고요. 그냥 그 이제 소방서 신고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 신고를 하기로 이제 맡은 사람이 수화기를 들고 아니 119가 몇 번이요? 119가 아니 119 차근차근 눌러서 전화 걸면 되는데 119가 전화번호 몇 번이냐고 이렇게 물을 정도로 당황하고 이렇게 실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신고해 주시고 또 소화기에 안전핀을 딱 먼저 뽑는 거예요. 안전핀을 딱 뽑고 그 다음에는요. 이 소화기 노즐을 잡아야 됩니다. 소화기 노즐을 잡지 않고 그냥 뿜어지면은 이게 막 제멋대로 흔들리기 때문에 노즐을 먼저 불을 향해서 정확하게 잡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저 손잡이를 이걸 꽉 움켜쥐면 이제 소화액이 이렇게 딱 이렇게 분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소화액을 막 뿌릴 적에는 바람을 등지는 게 중요해요. 실내에서는 아니지만 실외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바람을 등지고 해야 불이 나한테로 오지 않고 소화액이 제대로 뿌려지기 때문에 바람을 등지고요. 그 다음에 이 불꽃은 앞에서부터 빗자루를 쓰듯이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렇게 이제 해야 불이 꺼지게 돼 있습니다. 화재 대응을 위해서는 화재 분류를 먼저 좀 간단히 알아볼게요. 이렇게 종이나 나무 같은 게 탈 적에는 이게 화재 등급을 A급으로 분류를 해요. A 등 분류죠. A로. 그 다음에 이제 B급은 유류 화재입니다. 이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B급 유류 화재로 구분을 하고요. 요즘에 또 이게 제일 많이 나는 게 전기를 워낙 많이 쓰니까 이 전기 화재를 우리가 C급으로 분류를 해요. 이제 이게 이제 A, B, C급이 각각 조금 다른 특징이 있지만 이거를 이제 왜 분류를 해봤나 하면은 우리 소화기가 ABC 소화기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 표시되어 있는 거를 ABC 소화기는 화재 A급, B급, C급 다 사용 가능하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ABC급 소화기를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화에 필요한 이제 분말 약재를 충전해서 쓰는 이 분말 소화기가 이제 우리 보통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분말 소화기가. 근데 이게 이제 가압식하고 추가압식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요, 요 동그란 시계처럼 요 게이지가 여기 달려 있는 요거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추가압식이에요. 우리는 이제 KT 건물은 다 이게 교체가 다 돼 있는데 혹시 동네에서 집 주변에서 요 시계 같은 이 메타 표시가 이거 없는 거는 이미 20년 전에 이제 생산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못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말 소화기는 분명히 요 시계처럼 생긴 요 압력계가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할론 소화기가 또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눈에는 자주 띄지 않는 이유가 이거는 이제 그 정밀기계, 첨단기계 있는 데는 요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까운 데 있는 거, 비치돼 있는 걸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CO2 소화기는 이렇게 이제 냉각 소화 효과를 가져오는 이산화탄소가 여기 충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할론 소화기하고 이제 CO2 소화기는 왜 필요한가 하면은요. 이렇게 정밀기계, 첨단기계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데는 분말 소화기 가지고 불을 끄면은 여기 이제 그 가루가 분말이 남아가지고 그 첨단 기계 엄청 비싼 거 못 쓰게 되고 망가질까봐 그런 이제 첨단 정밀 기계 있는 데는 이렇게 할원 소화기나 이제 CO2 소화기가 설치돼 있어요. 비치가 돼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있는 거주하는 데는 이렇게 분말 소화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소화기 사용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안전핀이 이렇게 있어요. 이 안전핀을 딱 뽑는 게 1단계예요. 1단계로 압력, 여기 이제 안전핀, 요거를 이제 딱, 요걸 뽑으시는 게 1단계고요. 두 번째는 이 소화액이 쫙 나왔을 때 불꽃을 부리는 쪽을 향하도록 노즐을 이렇게 잡아주는 게 2단계예요. 요거 2단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단계는요. 여기 요 손잡이를, 요 안전핀을 뺐기 때문에 이 손잡이가 잡혀요. 평상시에는 그게 안 잡혀요. 근데 여기 안전핀을 뺀 상태니까 요거를 손잡이를 꽉 움켜쥐면은요. 여기 이제 소화액이 이렇게 딱 분출이 되면서 화재를 이렇게 진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여기 불을 끌 때는요. 이렇게 이제 바람을 등지고 서야 되고, 이렇게 비로 쓸듯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이렇게 불을 끄면은 불이 꺼지게 돼 있어요. 네, 여기까지 뭐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한 번 더 정확하게 우리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심폐소생술을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요즘에 그런 심장마비, 심정지 상태가 가끔 일어나는 사고가 나는데요. 거기 현장에서 옆에서 이제 그 할머니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그 여학생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살려낸 경우도 뉴스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집에서 아빠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심정지가 돼 있는데 그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아빠를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살린 사례도 있었고요. 그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주회 중에 이 지휘자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관중석에서, 맨 앞에 있던 관중석에서 관중이 뛰쳐나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살려낸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무하다가 갑자기 이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고요. 집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쓰러지는 사람이 이렇게 심정지가 나왔을 때 생존 사슬이 필요해요. 여기는 이제 1년에 5가지 단계인데요.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방과 조기 발견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신속한 신고가 또 필요하고요.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고, 신속한 제세동과 이렇게 이제 효과적인 사후 치료 잘 해가지고 회복되는 건데, 이 단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필요한 거는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필수로 공부를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심폐소생술이 이제 필요한 이런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서 심정지가 발생된 장소를 확인해 봤더니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이렇게 이거 조사해서 나온 건데요. 제일 많이 발생한 데가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음이 공공장소, 그 다음이 비공공장소인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해 놓으면은요, 직장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쓰러졌을 때 아주 그냥 저 원수 같은 남편이 그냥 쓰러졌을 때 아이고 잘 가라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이 또 쓰러졌을 때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그냥 하지, 그냥 119 신고해놓고서는 소방서에서 올 때까지 막 애만 태우고 있는 게 이게 아니고요. 이거를 심폐소생술을 하면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생존율이 3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전을 공부하려면 심폐소생술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기본소생술은요, 이렇게 이제 그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이제 제일 첫 번째인데 반응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걸 물어봐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심장마비 같구나. 그러면 이때는 그 신고 요청을 합니다. 그냥 누구 신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만약에 뭐 5명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 딱 찍어가지고 우리 박맹일 실장님 우리 119 신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딱 요청하면은 요청 받은 사람이 딱 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이제 시행을 하는데, 여기 가슴 압박하는 거를 우리 이제 또 공부를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세동을 실시하는 거예요. 자동심장 충격기를 활용해서 이제 제세동을 실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 과정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이제 심폐소생술이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심폐소생술은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필히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어렵고 부담스러운 거는 이렇게 이제 인공호흡이 조금 더 어렵죠. 사실은 이제 동료 입에 입을 맞추고 이렇게 바람을 넣어주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 소생술 위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반응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깨를 이렇게 툭툭 건드리면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게 당연히 이제 이렇게 이제 반응을 먼저 확인을 해보고, 자, 이때 이걸 이제 너무 심하게 흔들어도 안 돼요. 거기서 또 오히려 추가로 다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어디 목뼈나 뭐 머리나 이런 데 뭐 깨지거나 다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요. 이렇게 반응을 좀 이렇게 좀 적정한 수준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옮기지 않고 그대로 이제 하는 게 좋지만, 화재가 나서 막 불이 점점 타온다든지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옮겨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응급처치 시행 전에 만약에 그 쓰러진 사람, 심정지된 피해자가 만약에 의식이 있다면은 자신을 소개하고 응급처치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제가 KDFS에 근무하는데 안전교육 시간에 제가 이제 응급처치를 공부를 했으니까 이거를 제가 응급처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게 좋고요. 의식이 전혀 없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동행인의 동의를 구하고요. 이렇게 이제 동행인이 없다면은 동의를 얻은 걸로 간주하고 응급처치를 시행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예, 우리 심폐소생술 요거는 이제 정말 공부를 꼭 해둬야 되는 게요. 이런 상황이 옆에 있던 사람이 심장마비돼 쓰러지는 경우가 그렇게 이제 없어야 되겠지만 그게 닥쳤을 때 정말 아무런 손도 못 쓰고 그냥 죽어가는 걸 보기만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꼭 필히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 그러면 이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걸 물어보고요. 반응이 없다면 이제 심장마비 가능성이 99% 이렇게 심장마비거든요. 갑자기 쓰러져서 이렇게 되는 거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심장마비 같습니다. 119에 신고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부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제 내가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심장 충격기가 만약에 있다면은 이렇게 우리 고향 타워에는 그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나요? 있으면은 동그라미 표시 좀 해주세요. 있습니다. 예. 예. 어디 비치되어 있죠, 그게? 저 안내 데스크 옆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 고향 타워에는 비치가 돼 있으니까 비치되어 있는 위치하고 사용법을 필히 좀 이렇게 숙지를 하셔가지고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실천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내 동료를 남을 살려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호흡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의식이 없는데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 호흡이 없거나 이제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심정지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심폐소생술은요, 이렇게 손을 완전히 이렇게 이제 그 기역자로 이렇게 꺾일 정도로 이렇게 손을 꺾고요. 환자 옆에 이렇게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이 손을 이렇게 얹고요. 이 두 손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다른 한 손을 그 위에다 갖다 겹쳐 얹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힘을 줘서 이렇게 이제 눌러주는 거죠. 손가락이 이제 가슴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손가락을 쭉 이렇게 이제 펴주고요. 요 누르는 위치는 갈비뼈 갈라지는 부분이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손을 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압박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니까 1초에 2번 정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누르는 깊이는 5cm니까 손가락 마디 2개 정도, 요렇게 요 길이면은 5cm 정도 깊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눌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르는 것보다 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계속 누르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눌렀다가 떼는 순간에 이렇게 이제 혈액이 심장에 이렇게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완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누르는 것보다 떼주는 게 중요하다는 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요, 이 심폐소생술 중에서 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같이 해가지고 인공호흡을 또 하게 됐을 때는 여기 이제 턱을 들어 올리고 머리를 뒤로 젖혀가지고요. 여기 이 기도가 열리고 확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바람을 넣어줬을 때 이렇게 이제 일로 코로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를 잡아서 코로는 숨이 못 나가게 이걸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코를 막은 상태에서 입에다가 공기를 불어 넣어주면은 이때 이 불어 넣어주는 게 폐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슴이 조금이라도 부풀어 오르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인공호흡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동시에 한다면은 가슴 압박 30회와 또 이제 인공호흡 2번을 이렇게 이제 교대로 해서 5주기를 반복해서 시행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회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심폐소생술을 이제 중단할 때는요, 이제 환자가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자발적으로 숨을 쉬거나 이제 순환이 회복됐을 때나 또 이제 의료진이 왔을 때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 이제 이렇게 넘겨주고요. 이렇게 이제 인수인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을 때는 조금 이제 쉬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자동심장 충격기 이거를 꼭 필히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 누구나 다 이거 처음 사용할 때는 좀 부담스럽고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불안하긴 해요. 그런데 이거 자주 많이 사용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처음 만나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이제 일정량의 전기 충격을 가해가지고 이제 심장의 리듬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장비거든요. 예, 시작은 요 온오프 스위치, 요거를 이제 딱 눌러주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요걸 딱 눌러주면 여기서 이제 그 안내가 쭉 나오는데 안내 나오는 대로만 시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거를 필수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는 그 응급장비 구비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 이제 제정돼 가지고 공항이나 호텔이나 지하철 공연장 이런 데는 다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우리 그 이제 고향 사회에는 이게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 위치를 파악해 두시고 위급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거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좀 이렇게 부담스럽다, 난 잘 모르겠다, 불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원 작동만 작동이 되면은 순서에 맞게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그 안내 방송대로만 시행을 하면 아주 간단하고 심플해요. 자, 이제 처음에는 시작은 이제 전원을 딱 켭니다. 근데 이때 그 쓰러진 환자에 너무 멀리 놔도 안 되고 가까이 놔도 안 되고 약간만 띄워주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놓고 전원을 켜주고요. 패드를 붙여줍니다. 이 패드는요, 여기 패드 1번은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여기다 붙여주시고요. 그 패드 2번은 왼쪽 젖꼭지 옆에 겨드랑이 밑에 여기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 여기다 붙일까요? 요 심장이 요 부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쪽에다가 이걸 붙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류를 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패드 붙이는 자리에 이물질이 있다면 이제 이물질을 제거하고 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연결이 안 돼 있다면 이제 커넥터를 이용해서 연결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해가지고요. 이 기기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서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안내가 나올 때는 보면은 이제 그 옆에 다른 사람이 막 흔들고 막 이러면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잠깐 좀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 제세동이 필요하다고 이제 그 기계가 판단했을 때는 자동심장 충격기 스스로가 이 에너지를 충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제세동을 실시를 할 때는 제세동 그 하는 그 버튼이 깜박거리면서 나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제 표시가 나요. 그럼 이제 그걸 눌러주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도 이제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딴 사람들이 막 와서 흔들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때는 이제 딱 사람들을 좀 손을 띄워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자동 심장 충격기는 이제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반복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요. 이렇게 또 이걸 실시한 직후에 이제 뛴 다음에는 또 가슴 압박을 이렇게 실시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119 구급대가 이제 도착을 하면은 이제 인수인계를 하면 되겠죠. 다음에는 안전보건 표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표지에는요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5가지 종류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요. 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고 표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시 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내 표시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런 표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금지 표시인데요. 여기 있는 그대로요. 빨간 원에다가 빨간 빗금을 그어 놓은 거는 금지. 여기 이제 출입 금지 했으면 출입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행 금지 했으면 여기 보행하면 안 되는 데구나. 이거를 보고 금지 표시는 하지 말라는 거를 이렇게 딱 판단하시고 거기 대응을 해 주시면 돼요. 다음에는 경고 표시가 있어요. 금지보다 좀 더 강력한 거죠. 이것도 위험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화성 물질 경고 이런 거는 이제 빨간색 마름 먹고 이 사각형이 이렇게 이제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방사성 물질 경고처럼 노란 바탕에 검정 삼각형 테두리가 있는 거는 이제 방사성 물질 경고. 이렇게 이제 경고 표시는 대략 이제 한 2가지 정도로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금지보다 더 강력한 거구나. 이거는 이걸 어겼을 때는 큰 사고가 더 위험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지시 표지예요. 이거를 꼭 시행을 해라. 이건 지시거든요. 이 지시 표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하면은요. 안전모를 착용하세요. 이런 거는 이제 낙하물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안전모를 착용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귀마개를 착용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귀마개는 이제 여기 소음이 빵땅거리는 큰 소리가 있어서 여기 귀마개를 안 하면은 귀를 다칠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고요. 그 다음에 보안경을 착용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는 보안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락스 혼합물을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이제 정밀한 청소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튀어가지고 눈에 들어가서 눈을 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안경을 쓰라고 하면은 필히 보안경을 쓰셔야 돼요. 귀찮고 좀 이렇게 이제 거북해도 이거를 착용을 하셔야만 안 다칠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방독 마스크 이런 것도 있고요. 방진 마스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안전복을 착용하세요. 또 안전 장갑을 착용하세요. 안전화 착용하세요. 이런 이제 지시 표지가 있는 데는 지시대로 시행을 하셔야 돼요. 다음엔 이제 안내 표시가 있습니다. 이건 알려주는 거죠. 안내 표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응급 구호라든지 들 것이라든지 또 세안장치 있는 곳, 비상용 기구 있는 곳 이런 거를 이제 안내를 이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비상구 표시가 이렇게 이제 왼쪽에 비상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비상구가 있습니다. 이런 표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두시는 게 필요해요. 그런 재난이 닥쳐가지고 정말 위기 상황에서는요. 당황해가지고 이게 눈에 안 띌 수도 있고요. 이게 뭔 의미인지 막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미리 공부를 해두시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이런 이제 위험물이 보관되어 있는 이런 장소에 관계자 외에는 출입하지 말라 그러면 안 들어가셔야 돼요. 그 위험물을 취급하는 관계자만 출입할 수 있어서 이제 성면이 보관돼 있다든지 이렇게 또 발암 물질을 취급 중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관계자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출입을 하지만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금지 표시는 이제 금지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네. 다음엔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류의 행복을 위한 황금률이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을 위한 황금률이거든요.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걸 지킬 때 이제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교통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은 교통규칙을 철저하게 지킨 만큼 교통사고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칙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 건강을 위해서 아주 신선한 식품, 신선한 과일, 신선한 야채 이런 거를 잘 섭취하고 신선한 공기를 섭취했을 때 내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건강을 위해서 체력 관리, 운동하고 이렇게 이제 체력 단련을 열심히 하면은 그 결과는 아주 정직해요.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릴 만큼 내가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킨 만큼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안전 도구, 이런 여러 가지 안전 도구를 지급받았을 때 이거를 철저하게 사용을 해서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은 내가 지킨 만큼
나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남한테 더 먼저 감사하는 마음 표시하고, 또 남을 먼저 섬길 때 내가 섬김받을 수 있고요, 내가 먼저 웃는 얼굴로 다가갔을 때 상대방도 웃는 얼굴로 나한테 다가와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남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그 상대방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호응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킨 만큼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나를 위한 안전이에요. 안전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나 자신이 안전하고 내 동료도 안전하고 우리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 긍정 에너지를 좀 듬뿍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향센터에 우리 최희석 센터장님 정말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그 긍정 에너지 듬뿍 받으시고요. 또 우리 이제 KDF에서는 황욱정 사장님이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긍정 에너지 듬뿍 받으셔가지고요, 긍정 에너지를 딱 채운 다음에는 안전수칙 철저히 지키고, 그다음에 정리정돈도 철저히 해서 또 체력 관리를 또 열심히 해가지고요, 우리 몸 상태를 컨디션 좋게 이렇게 기분 좋게 이걸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근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게 이 안전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재해 예방과 안전이 우리의 행복을 지켜줍니다. KDFS 가족, 우리 고향센터의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이제 당부드리자면은 우리 요거 교육 끝나면은 제가 몇몇 분한테 좀 이렇게 설문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설문서 받으신 분은 읽어보시고 회신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만난 김에 한번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고향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독창을 해주세요. 네. 고향센터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네. 고향센터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고향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해 주세요. 네, 고향센터 최고! 고향센터 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최희석 센터장님, 네, 예. 격려 말씀 부탁드려요. 네. 예, 교수님, 하여튼 좋은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또 끝까지 아주 열정적으로 진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다 태도가 좋았는데 몇몇 번을 보면 그 비디오를 꺼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영상 화상 전환대 비디오 꺼놓고 뭐 화장실을 갔는지 잠을 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눈 맞춤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사진 다 찍어 놨는데 그 얼굴 없으신 분들 여기 보면 다 보여요. 뭐 김경옥님, 유영애님, 박경규 소장님, 이강호 실장님, 박수영 우리 있는데, 다음에는 꼭 비디오도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좋은 시간 내서 이렇게 강의 받는 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좀 집중해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있기 때문에 좀 더 훈련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센터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고향센터 가족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KDFS 안전TV,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